전체적으로 이렇게 높일 줄은 진짜 몰랐고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너무 다들 혼났어요. 진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시외 선수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안정화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이슈 K 시간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됐죠. 전주시도 2020년 12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부터 대출 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국토부에 지정 해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유지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김인순 전 전북도 건축경관심의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주시가 1년 6개월 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지정 해제를 또 요청했죠. 해제 신청 이유 간단히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부동산 상승률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당시는 1.21%였는데 그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1.3배가 낮았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와서는 다시 물가 상승률 대비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1.3배에 이제 최하에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전주시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3.1%가 되고 그다음 주택 가격 상승률은 0.72%이기 때문에 1.3배 미만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여튼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지정 신청 자체 해제를 이제 반려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전주시 말대로라면 전주 지역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함께 한 전주 지정은 전주에 대한 규제는 또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설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택 공급 자체가 우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의 주택 공급은 있으나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없고 그다음 미분양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을 해제를 했었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욕구,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해제에 이제 반려한 이유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지금 여건으로는 해제가 좀 이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이거 부동산을 예를 들면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무주택자나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이긴 하나 워낙 가격이 2배 정도 이상이 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전하기도 실제로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예를 들면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거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두 트랙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지금 만족스러운 한쪽에서는 열어달라, 한쪽에서는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달라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유지에 따라서 신규 공급이 줄고 있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또 거래 절벽과 같이 지역 부동산이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완주와 군산, 익산과 같은 전주를 둘러싼 전북 이외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전에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그 우려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문을 열게 되면 결국은 이 논의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6개월 이후에 이제 또 12월 30일 날 우리가 신청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주택 공급이 없게 된다면은 전주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주시가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주시가 가구 수가 27만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무주택 가구가 11만 2천입니다. 그리고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가 4만 가구예요. 네. 이 다주택 가구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11만 2천 무주택 가구들은 이번 그 해제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얼마나 집값 올랐는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찾아봤더니 이 2020년 1월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까지 2년 4개월간 30%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인순 의원님 좀 전에 2배 올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주는 이제 당연히 대도시니까 전라북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이 집값 폭등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들이 마음고생 극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셨군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나 유지가 지역의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지역 부동산을 위축시키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수요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돼도 별도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피해 본다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집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수할 때 대출 규제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종부세를 세금 부담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수하는 매수세가 줄어들죠. 네. 그래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달리 보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니까 시장은 좀 침체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하락 안정이 되면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돈이 이제 엄청나게 풀리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래서 전국 곳곳 집값이 급등했죠.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 인상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 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도 이런 수도권하고 지방 대도시들이 집값 폭등한 더 중요한 원인이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엄청난 세금 특혜를 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 때문에 주택을 사재기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임대주택 등록해서 세금 특혜 받는 주택이 28,600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아파트가 8,600가구고요. 전주는 이제 통계가 없는데 아마 이 상당수가 전주에 소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만 폐지하면 전라북도 28,000, 그중에 아파트 8,600가구 중에 상당수가 매도로 나오고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순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네.